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항상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이 안내문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조심하시고 유의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 그리고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로봇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과 현대차가 선택한 가장 큰 수혜주로 클로봇이 꼽히고 있는데, 클로봇 주식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지고 조정이 나왔다가 대형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클로봇의 주가가 얼마까지 갈까?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 대장주로 나서면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런데 클로봇도 그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고점 22,300원까지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매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향 매집을 했어요. 상향 매집. 주가를 치고 올리면서 치고 올면서 거래량을 동반시켰고,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도란뿌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쭉 빠졌고요. 지지라인 때 만원 중반대에서 지지를 하고 오늘 강력하게 급등이 터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갭을 뜨면서 조정 라인 국면에 있던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때 물린 사람들의 물량만 소화를 하면 22,000원을 넘어서 25,000원, 3만원까지도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4,49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지분을 가진 주식이죠. 시가총액 7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냥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 자산이 1,300억 밖에 없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7조라는 것은 굉장히 거품이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봇 업종 PR이 평균적으로 148이라 가정을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지금 클로봇의 실적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잘 나오고 있다. 자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매출은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낫다라 보고 있고요. 일단 PER은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 지금 4,400억인데 아직은 100배 수준. 좀 비슷하네요. 100배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삼성이랑 현대가 묶였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 그리고 클로봇의 지분을 갖고 있는 티라 유텍의 주식도 여러분들 반드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시 뉴스에 말씀드리겠지만 티라유텍을 좀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봉 월봉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티라유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대로 오늘 장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티라유텍이 지금 LS 일렉트릭이 지금 최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미국 쪽에서 변압기 관련해 갖고는 지금 전선 관련주 중에서 제일 대장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고 거래처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요 티라유텍이 클로봇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로봇 주가와 더불어 티라유텍 주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클로봇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지금 삼성 현대차의 로봇 허브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삼성 현대차 로봇 동맹에서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게 클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한 소개는 잠시 뒤에 해드리겠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도 어떤 걸 맺었습니까? 제조 물류 로봇 사업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과 현대가 밀어주는 기업이 어디다? 클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지컬 AI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어떤 걸 강조하고 있다? 피지컬 AI. 그리고 협동 로봇은 대기업들한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 플러스 협동 로봇,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이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로봇. 물류, 의료, 스마트 오피스 등 다양한 산업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 배송 로봇, 방역 로봇, 안내 로봇, 그리고 의료 로봇이 있는데, 자, 지금 기업 및 기관과 협업하여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 중이다. 지금 이것을 누구랑 하고 있는 거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스마트 물류 그리고 로봇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병원, 호텔, 식당, 오피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약을 운반하는 의료 물류 로봇, 그리고 호텔 내 룸 서비스 로봇, 그리고 공공장소 안내 및 방영 수행 로봇, 이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로봇을 클로봇이 이 사업을 병행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AI, 인공지능과 인터넷 오브 띵, IoT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클로봇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겠죠.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이미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랑 대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관 대상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처잖아요. B2B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호텔, 병원, 물류센터 등 인간들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 핵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 SK랑도 협력하고 있고, 그렇다면 투자 매력도는 높다라는 것이겠죠. 어떠한 부분에서 산업 성장 수혜주의 대표적인 거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을 차세대 후발주자가 필요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데, 하이젠 RNM은 분위기가 좀 꺾였어요. 그럼 추세는 지금 가장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게 클로봇이라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B2B 시장 확장 가능성, 개인이 아니라 돈 많은 기업들, 기관들 대상으로만 진행 중.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시 유의사항은 이걸 좀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 하지만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따지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변동성 커요. 그래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클로봇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들을 보시면 BI 매트리스, 미래 컴퍼니, 얘는 지금 뇌 로봇 관련해서 이미 예전에 10년 전에 한탕 해먹은 주식이죠. 산업 협동 로봇, 대동기어라든가 우린 PT에서 전부 다 급등이 나왔는데, 하이젠 RN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가 없을까라 좀 가정을 했을 때 2차 전지도 조금 지금은 슬슬 눈여겨볼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일단 클로봇은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 크게 나왔다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리고 로봇 관련주랑 엮이면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 2차 전지는 어떨까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2차 전지. 특히나 소재 부품쪽. 지금 소위 말하는 잡주들이 바닥권에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잡주들이 급등한다라고 슬슬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전고체가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분리막 관련주도 있겠지만, 일단은 금양이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업황을 망쳤잖아요. 금양이 망쳤는데 오히려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슬슬 이제 코스모 신소재 바닥까지 정말 빠지면서 굉장히 투심이 악화된 기업들이 이제 슬슬 횡보 자리가 나왔습니다. 박스권 횡보 자리가 나왔어요. 이제 슬슬 눈여겨볼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미중 무역 전쟁에서 2차 전지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왜냐? 비아디가 지금 조용히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2차 전지 눈여겨보셔라. 슬슬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대신 조건은 2차 전지는 전기차 캐즘이 내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 속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매출치가 아직도 5천억, 7천억대 유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은근히 지금 매출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 기업들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건재하다는 겁니다. 위기만 타게 되면 지금 실적과 더불어서 더욱더 주가 탄력이 가능한 기업이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 이것도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로봇 동맹을 맺었잖아요. 현대차랑 삼성이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2차전지 수요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2차전지 업황. 전기차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라 보고 2차전지 결국엔 캐즘이 지금 돌파할 만한 이런 시너지가 필요한데 로봇이라 보고 있습니다. 로봇. 2차 전지예요. 전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로봇 전용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출력과 사용 시간을 향상시킨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이미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분야가 이제는 차량을 넘어서 IT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클로봇은 이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로봇 전용 배터리는 LFP야 전고체야 그리고 2차전지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LFP, 이제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도 중요하잖아요. 전고체는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로봇에 들어간다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로봇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조금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떠한 배터리를 쓰는지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랑 출력, 사용 시간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고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 기존 전해질 리튬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밀도랑 이러한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는 차세대 배터리로는 전고체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 전용 배터리에 전고체가 기술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봇 전용 배터리에서 2차 전지의 역할은 어느 정도냐? 그럼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러면 전기차 수요뿐만 아니라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2차 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밀도가 높고 출력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전용 배터리에서 2차 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첨단 산업들의 집합체. 그렇다면 초소형 2차 전지의 개발이 중요할 것이고 로봇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 그럼 뭐다? 초소형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따라오는 물질들 있잖아요. 양극 활물질이라든가 양극재 같은 거, 음극재 같은 거. 얘들도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 전기차 캐즘까지 돌파만 된다 한다라면 다시 한번 여기 한 부분은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해 2차 전지는 어렵다. 그런데 2026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대요. 그런데 실적 자체는 이제 저점을 찍을 만큼 찍었다. 점진적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의 회복 여부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공급 과잉 문제 해결. 그럼 이 공급 과잉을 분산시켜야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IT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자. 신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버 주가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슬슬 우리가 바닥권에서 봐야 될 이러한 분야까지도 콕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즐거운 수익들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